분양권 전매가 9월로 연기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희소한 분양권을 살 수 있을 기회가 더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언론들이 생겨나고 있죠. 과연 그럴까?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매 금지 전에 막차 열풍이다 하면서 막차 거래 급증, 새아파트 부족에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겹쳐 라고 하죠. 새아파트 부족해요? 지금까지 부족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다. 재건축 30년으로 바뀌면서 인허가가 2015년, 2016년, 2017년 막 이럴 때 쭉 늘어났었죠. 그것들이 언제 들어와요? 2015년이면 2018년, 2016년 했던 건 2019년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왔죠. 지금 새 아파트 부족하다는 거는 사실상 전 정부에서 공급을 안 했다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서울의 공급은 많았죠. 반대로 수도권의 공급은 계획된 것보다 줄었죠. 예를 들어 광명 시흥지구나 이런 거 폐지하면서. 그리고 재건축 연한 완화하면서 새 아파트는 부족하지 않았으나 멸실되는 아파트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가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새 아파트 부족이란 말 꼭 붙이죠. 그러면서 지금도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일각에서는 제가 재건축 재개발 멸실 때문에 완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죠. 지들이 공급 부족 이야기하면서 왜 공공택지에 짓는 것은 반대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야 된다고 하냐. 재건축 재개발을 왜 풀어요? 지금 당장 공급 부족이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하고 신규 택지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죠. 멸실 때문에 줄어드니까. 공급 부족인데 멸실을 유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제가 재건축 재개발을 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면은 재건축 가격이 치솟는다. 이것은 언제 보면 알 수 있다? 부동산 3법 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014년 12월에 2015년부터 강남 재건축 가격 엄청나게 뛰었죠. 그래서 이게 신축으로 번져가고 구축으로 번져가기 때문에 재건축을 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공공택지를 푸는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을 푸는 공급에 비해서 멸실이 없기 때문에 당장 공급 부족을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들이 멋대로 생각하고서 멸실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 거기다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겹쳐. 막차 거래가 급증한 이유? 이렇게 유도하니까. 새 아파트 부족하지 않죠? 오히려 밀어내기 분양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새 아파트 부족은 무슨, 이번에 밀어내기 분양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 겹친 거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 분양권을 못 사겠다. 가장 많이 속는 사람들이 뭐다? 가점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을 잘 모르고 귀가 얇은 젊은 세대들. 집값 계속 오른다고 투기 조작 유튜버들 혹은 언론들 계속 부추기잖아요. 지들 이익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양권을 사야 되겠다라고 느끼죠. 근데 전매 제한 시작되면은 투기 수요가 빠지죠. 실수요들 위주로 경쟁하게 되니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고, 청약 경쟁률이 감소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당첨 가점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굳이 분양권을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권 투기하는 사람들이죠. 분양권 투기는 앞으로 왜 힘들어지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규제 나와도 새 아파트 인기는 여전 계속 부추기고 있죠. 지방 분양권 웃돈, 노브레이크 청약 열풍, 전매 규제 실효성 의문. 안 했으니까 그렇죠. 전매 금지 전 막차 타자.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전에 비싼 아파트 나왔으면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의문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막차 타자 계속 유도하잖아요. 이런 단지들 소개하고 있더라. 자, 근데 분양권 투기는 이제 망했죠.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점 낮은 수요들이 분양으로 많이 빠질 수 있을 것이다. 9월부터 될 듯, 9월부터 전매 금지하는데 한 달 늦춘 전매 금지라고 하면서 일정이 애초보다 한 달 이상 밀렸다. 8월에 절반 이상 지났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국토부는 이달부터 예정이라고 언급했지만 시행 미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시행되기 전에 전매 받아라. 밀리고 있다. 이거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심리도 유도하고 있죠. 투기 수요들, 제가 아까 투기 수요들도 못 들어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취득세. 분양권이 뭐에 들어간다? 양도세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 있죠. 양도세 어떻게 바뀌어요? 내년부터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60%로 고정세율로 낸다. 일단은 지금 사서 올해 팔면은 무조건 1년 이내니까 지금 당장도 50% 내고 있다. 내년에 팔게 되면은 1년 지나더라도 60%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입주 때 내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분양권을 사는데 안 팔려요. 그러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죠. 8%일 수도 있고 12%의 취득세를 내면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지연이자 그거 내면서 버티느냐. 이것도 만만치는 않죠. 취득세도 보면은 보유주택수에 이제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되는데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된다 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양도세는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었죠. 다운계약이나
매수자에게 떠넘기는 악질들도 있었죠. 수상한 분양권 거래들 나오고 있다. 프리미엄이 3억대인데 1억 초반 매물이 나오고 있다. 프리미엄이 최고 4억 5천이라고 하는데 1억 3,500짜리 매물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다운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매가 내리고 양도세 전가, 이런 짓거리들 계속하고 있었다. 710 대책 이후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분양권과 일반 매매 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이면 계약을 할 여지가 더 높아졌다. 710 대책 이후 양도세 부담이 커지진 않았죠, 아직. 그리고 그때 내년 6월쯤 되게 되면은 가점 떨어지고 청약 경쟁률 떨어지는 거 보일 텐데 누가 비싼 돈 주고 피 주고 분양권을 사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쪽으로만 조사하는 사람. 맨날 그런 얘기 하죠. 거기다가 이면 계약하는 경우는 다운 계약도 있겠지만 불법 전매 같은 경우도 하겠더라. 그런 경우는 오히려 양도세 내주겠다 하는 게 양도세에 대한 손해는 많이 보죠. 굉장히. 다운 계약 등 미납세금 44억. 그저 경기도에서만 특별 단속 들어갔죠. 100일 동안.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특별 단속 들어가는 동안 뭐예요? 예전에 뭐 10월에도 단속 뜬다고 하면은 문 닫았죠. 부동산들. 그리고 올해 2월에도 문 닫았죠. 또 이 짓거리 하고 있다. 단속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감독원 출범시키는 거죠.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100일 동안 또 문 닫고 버티다가 끝나면은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영업하고, 그러니까 아예 상시 감시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만큼 불법이 성행하다는 거죠.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대한 불법이 훨씬 더 성행한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착실하게 조사도 안 받았죠. 부동산들부터가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문을 왜 닫았겠어요? 귀찮아서? 다운계약, 업계약 이런 구린 짓거리들 다 했으니까 문 닫는 거죠. 그러면 아예 평소 때 영업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갔을 때 단속반 뜬다고 문 닫는다고 하면은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과태료를 계속 매겨야죠. 그리고 계속 방문해요. 그러다 보면 잡을 수 있겠죠.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가능해지죠. 다운거래 시 처벌 어떻게 돼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혹은 탈세액의 40% 신고납부 불손질 가산세. 그러니까 가산세예요. 가산세 40% 내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탈세액을 내고 40%를 가산해서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납일수에 대한 이자, 소득세 추징,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배제 이런 거 들어가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6개월 자격 정지 및 취소당하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받게 된다. 지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걸릴 건들을 하고 있으니까 문 닫고 피하는 거죠. 뭐 시장 논리를 운운하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시장 논리 운운할 거면은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어겨가면서 하는 것들은 시장 논리에 취급을 받을 수도 없고, 말하는 인간 자체가 뇌가 이상한 거죠. 막차 그냥 본물 쏟아진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6.17 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 청주 분양권이 B7천에서 1,000만원에도 안 팔리고 김해, 거제, 구미 무피 속출하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도 무피 나왔죠. 아까 뭐 김해 뭐 40채 일시적인 거죠. 그렇게 40채 산 사람들이 가장 정점에서 산 거죠. 보통 6천만원에서 500만원 프리미엄 뚝 원주 뭐 이런 데인데, 보통 공급 과잉이다 느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공급 부족이라고 느꼈던 게 뭐예요? 실수요만 분양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투기꾼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과잉이 될 수 있죠. 전매 제한 시행되고 나면 실수요는 그대로인데 투기꾼 수요가 확 줄어들더라. 과잉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급 부족은 없어지겠더라.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분양권의 미래는 뻔한 거죠. 분양권을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엔 결국 실수요가 사줘야지 되는 건데, 실수요가 사기에는 메리트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 결론, 앞으로 분양권 수요는 감소한다. 첫 번째, 실수요는 전매 제한 때문에. 실수요들의 대부분은 가점 낮은 수요들이었고, 이 전매 제한이 시행되면은 가점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분양권 사는 수요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기 수요는 똑같이 떨어진다. 내년부터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가 70%, 60%로 강화되기 때문에 1년 미만, 1년 이상 다운 계약하면 된다? 혹은 떠넘기기 된다? 이번에 특사경에 이어서 100일간 감시에 의해서 감독원까지 설치한다. 그런 짓거리 못하도록 앞으로 계속 불법에 대해서 감시하겠다. 안 되는 거죠. 결론, 분양권 투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투기보다 더 망할 것이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